장 초반에 저점에서 좀 버텨주나 싶었는데 지금 힘의 균형이 점차 아래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점차 거칠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가 1.7%까지 하락하면서 2600선 위협받고 있습니다. 2604포인트까지 밀려 내려갔고요. 코스닥 1.24%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워드를 통해서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 그리고 낙폭도 깊게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시장이 어제 미국 CPI가 발표되면서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다시 또 5월달 금리 인하도 쉽지 않겠구나라는 인식 속에서 미국 시장 좀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 좀 그런 영향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약세 분위기입니다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반도체 조정이지만 조정은 깊지 않은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2차 전지 좀 추가 조정 들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5월달 MSCI 지수 편입 기대감이 높은 엔캠이라든지 두산 로보틱스 이런 쪽들이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로봇주들 좀 강한 흐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그동안 좀 움직임이 좀 둔해졌었던 제주반도체 좀 강하게 다시 올라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의료기기 쪽들도 장 초반에 좀 변동성은 있습니다만은 JLK, 뷰노 등을 비롯해서 잘 버텨주는 모습이라서 좀 챙겨보실 만한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 안에서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반등 흐름이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키워드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의료기기와 로봇주들의 강세입니다. 의료용 로봇도 있으니까 또 그 사이에 접점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어제 의료 AI 쪽으로도 반등 흐름이 보여줬습니다. 이 두 섹터의 공통점을 보자면은 단기에 이 반도체주들 많이 오를 때 그때 또 크게 밀려 내려갔던 종목군인 듯 보이는데 이제 확실히 좀 바닥이 나온 건지 연속성 확인시켜 줄지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뭐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이나 로봇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건 다들 인공지능과 로봇이라든지 뭐 각종 디바이스 기기들이 성능이 좋아지면서 그로 인해서 반도체들이 좋아지는 거지 반도체가 좋아져서 이게 좋아지는 거다라고는 생각하기 좀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다 이제 공생관계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움직이고 나니까 또 반도체 가격들이 조금 올라가다 보니 이제는 뭐 상대적으로 많이 빠져 있었던 로봇과 인공지능 쪽들, 그다음에 의료기기 쪽들로 움직임이 있습니다. 사실 의료기기도 다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상태고요. 로봇도 인공지능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출산율 저하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중대재해법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기업들은 로봇을 좀 활용하기를 상당히 좀 원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최근에 좀 많이 하락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서 좀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로봇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뭐 이슈들도 좀 많이 있는 편이죠. 뭐 레인보우는 뭐 삼성의 추가 지분 취득 기대감이 좀 있는 편이고 두산 로보틱스는 지수 편입 5월달에 좀 편입 기대감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수급이 만들어지고 있고 최근에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도 삼성과의 계약 이후에 주가가 연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또 뉴로메카도 강세 보여주면서 로봇주들의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쉬었던 만큼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순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쪽에서는 뭐 이스트 소프트도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로봇이나 의료기기 쪽들, 특히 의료기기도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뷰노라든지 JLK, 루닛, 뭐 그다음에 뭐 최근에도 큐리옥스 바이오 이런 쪽에서 강한 편이고 아이센스도 많이 빠졌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의료 진단 쪽에 있는 의료기기 쪽들도 인공지능에 다 연결돼서 기대감이 있고 아직 실적을 발표 안 한 기업들이 많긴 한데 주가 자체가 워낙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도가 좀 올라가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챙겨보시면 좋겠다. 두 섹터 모두. 그다음에 인공지능도 어제부터 오후부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트 소프트 올라가는 만큼 지금 플리토 이것도 조금 관심 있게 가격 메리트 한번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은 들고 계신 분들은 뭐 직전 고점 혹은 꽤 단기에서 중기 정도까지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인지 아니면 이번 반등을 짧게 활용하는 전략이 좋을지 어떤 쪽이 나을까요? 사실 뭐 멀리 봐야 좋은 종목들이긴 합니다만은 워낙 가격이 저는 많이 빠져서 조정받은 상태라서 뭐 트레이딩 바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뭐 급락하면서 만들어진 21선 부근까지의 기술적인 반등 이런 흐름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내용, 보험 섹터의 상대적인 강세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흥국화재의 탄력이 대단하죠. 그리고 좀 중형 사이즈, 중소형 사이즈의 보험 섹터, 저 PBR의 대표주자로 각광받으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시세를 내는 종목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에 수익 실현을 해야 될까요? 사실 뭐 보험주들도 뭐 저평가주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금리 인하가 사실 뭐 뒤로 조금 이연이 되면서 그 기대감에 조금 더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데요. 최근에 DB손보라든지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죠. 말씀해 주신 대로 흥국도 그렇고. 그래서 일반 생보보다는 지금 이제 손해보험 쪽들 최근에 사실 뭐 손해율도 좀 많이 낮아지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보험료 같은 경우도 되게 좀 약간 현실적으로 실손보험도 많이 조정이 되고 있어서 손해보험사들에 대해서도 시장의 관심도가 높고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다만 이제 강세는 강세인데 좀 너무 단기간에 좀 많이 오른 부분이 있어서 좀 기술적인 조정도 일단은 조금 대비해야 되겠다. 다만 이제 지금 DB손보나 뭐 하나손보나 흥국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21선과 이격도가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이격을 줄이기 위해서 상단에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버틸지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서 찍고 올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보험주들도 오늘 아침에 이제 고점 부근, 이 고점 부근을 다시 돌파하는지 여부, 내지는 최근 어제라든지 뭐 그제라든지 이런 최근 직전 고점 부근을 다시 돌파하는지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수급면에 있어서도 최근에 금융지주사들이랑 좀 뭐랄까요, 다른 부분은 일단은 외국인이 약간 손보사들을 조금 선호하는 상태고, 금융지주사들은 외국인과 기관이 뭐 동시에 조금 선호하는 상태이긴 했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저평가, 저 PBR 관련주들로 좀 올라갔던 부분들, 역시 이제 금융사들 쪽은 다 거의 외국인들이 좀 지배적으로 많이 있고,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3월 달에 뭐 배당일이 정해져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추세는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조금 가격적인 부분들이 약간 좀 부담되는 수준에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지금은 박스권인데 약간 고공권의 박스권 이런 쪽에 조금 초점을 만들어 놓고서 이제 매매하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일단 공격보다는 약간 방어적인 전략을 쓰는 게 조금 좋긴 한데, 일단 뭐 보험사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아침이나 어제 고점을 재돌파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되겠고, 금융지주사들은 선도적으로 어제 오늘 계속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근 지난주에 좀 만들어진 저점권이 좀 잘 지켜지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 뭐 하나금융지주 기준으로 본다면 한 53,000원대가 잘 지켜지는지 여부,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이탈되면 21선 조정까지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지금 금융과 보험 섹터 쪽들도 일단은 뭐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하지만 시장이 탄력도를 붙이지 못하면 조금 더 옆으로 횡보하거나 가격 조정이 조금 더 일어날 것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 좀 해가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꺾인다 이런 것이 아니라 상승 탄력이 다소 좀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한동안의 시세 계속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반도체 2차전지는 빼놓을 수가 없죠. 이 같은 섹터 내에서 각계 전투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도 차이가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간밤에 또 미증시에서 기술주들이 다소 좀 조정을 받아서 반도체와 2차전지 오늘의 시사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2차 전지는 지금 계속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최근에 계속 좀 많이 출시된다라는 이슈들,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가 이제 속도가 좀 둔화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과 지수 반등에 영향을 많이 주면서 2차 전지 섹터 내 소재주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다시 또 지금 조정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BM, LNF 뭐 다 조정 들어간 상태고요. 포스코 퓨처 앤 포스코 홀딩스까지 모두 다 조정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일단 뭐 이쪽도 2차 전지나 전기차, 뭐 그다음 뭐 태양광, 풍력 뭐 이런 식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부분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쪽들도 금리 인하가 오히려 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고려해보고, 또 금리 인하가 지연되면 자동차들한테도 전반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와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조정이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제 좀 강하게 좀 달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어제 미국 시장도 반도체가 많이 빠졌지만 많이 빠진 상태에서 양봉으로 끝났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궁극적으로 지금의 반도체는
디바이스, 그다음에 온 디바이스죠. 이런 쪽이랑 기기 확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일단은 뭐 지금 수주 발표 많이 나왔었던 뭐 가온칩스나 뭐 STI나 뭐 이런 쪽들이 많이 올랐다가 지금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지금 저점에서 끌고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반도체는 안 죽었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 반도체는 후발주를 보는 것보다는 주도주가 조정받을 때 보는 게 유리합니다. 후발주는 그냥 계속 후발주고요. 지금 반도체는 지금 계속 옛날에 레거시용 쪽인데 공정 쪽들도 저는 개선될 거라고 보긴 했는데 그 타이밍이 약간 조금씩 좀 느려지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테스트 쪽이 좋아지는 부분들 때문에 테스트들이 조금 후발로 따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CXL 테마라든지 온디바이스 뭐 이런 쪽들이 이제 다 인공지능 연결되고 그다음에 이제 용량 커지고 이런 부분들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쪽들만 계속 보시는 게 맞겠죠. 뭐 그 주도주는 뭐 다들 보셔서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들 안에서 계속 움직임을 보시는 게 맞겠다. 그래서 반도체는 조정이지만 괜찮다. 오히려 지금 이오테크닉스는 오히려 어제 조정받고 오늘 올라오고 있는 것처럼 시장이 좀 생각보다 반도체 쪽에 후한 점수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솔브레인도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이고요. 뭐 두산 테스나도 조정은 받았지만 가격 멜트가 있어 보입니다. 동진 세미캠도 지금 저점 잘 지켜내면서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지금 다 전반적으로 뭐 AD테크라든지 코아시아 이런 것들도 지금 다 가온칩스 따라서 바닥 잡고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주도주가 계속 주도주다. 배제되어 있는 종목을 사면 절대 오르지 않는다. 이 부분 명심해 두시면서 반도체는 조정받을 때마다 계속 관심 갖고 좀 봐주시는 전략 좋겠습니다. 워낙에 반도체는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아서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까 좀 우왕좌왕하실 수도 있는데 명확하게 답을 내려주시네요. 주도주 잡아야 된다. 주도주 밀릴 때 사는 게 답이다. 오늘도 기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